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만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 말이 작아지고, 몸이 아파 선택권을 잃고, 마음이 약해져 누구의 눈치든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는 자존심 하나로 버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자존심보다 더 현실적인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내 손으로 병원에 갈 수 있는 돈,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몸, 그리고 사람에게 기대어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월이 얼굴에 흔적을 남기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세월이 내 품격까지 무너뜨리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한 사람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자기 삶을 조금씩 지켜온 사람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거창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살 때 자식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여유에서 나오고, 몸이 아파도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있는 힘에서 나오며, 혼자 있는 시간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중심에서 나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노년에 돈이 전혀 없으면 너무 많은 것이 어려워집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몸이 무너지면 마음의 자유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젊을 때부터 합니다. 노년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오래 살 준비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 준비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용한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응원이 이 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닿는 힘이 됩니다. 연금과 저축은 노년의 조용한 위험입니다. 오래 살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말의 무게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정만으로는 생활을 대신할 수 없고, 사랑만으로 모든 불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자존을 지켜주는 것은 과거의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손에 남아있는 연금과 저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을 살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사치하며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먼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 돈 때문에 미루지 않아도 되는 안심입니다. 친구와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마음이 지나치게 움츠러들지 않는 편안함입니다. 노년에 가장 소중한 것은 큰 돈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이 있을 때 사람은 늙어도 마음이 쉽게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 많은 사람은 참 정이 깊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아끼고, 자기 몫은 늘 뒤로 미룹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쉬고 싶은 마음도 눌러둡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삶도 보상받는 것 같고, 가족이 편하면 내 고생도 괜찮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 마음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인생에는 남을 위해 내어주는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가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시기도 반드시 옵니다. 그 시기를 준비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 수입은 끊기고 힘은 줄었을 때 뒤늦게 서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말하기 어렵고, 아파도 병원비가 걱정되고, 자식에게 부탁할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일은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말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자식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돈이 오가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일에 압박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고, 자녀 교육과 생활비의 무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부모를 챙기고 싶어도 시간과 돈이 언제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 준비 없이
모든 것을 자식에게 기대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작은 필요 하나를 말할 때도 눈치를 보게 되고 25, 25 당연한 생활의 요구마저 조심스러워집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대와 부담이 사랑 위에 너무 무겁게 얹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자기 존엄을 지키는 일이며 독립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가족의 사랑이 돈 문제 때문에 뒤틀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의존이 줄어들면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관계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야 사랑도 오래갑니다. 노년의 품격은 결국 선택권에서 시작됩니다. 손에 돈이 있는 노인이 반드시 화려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필요한 약을 사고, 사람을 만날지 말지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노년이 기다림과 참음의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이 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에 돈이 전혀 없으면 자존심도 쉽게 흔들리고 관계도 쉽게 무거워집니다. 작은 축적을 지키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자기 삶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위험입니다. 돈이 노년의 체면을 지켜준다면 건강은 그 체면이 오래 머물 몸을 지켜줍니다. 평생 적지 않은 재산을 모은 사람도 나이가 들어 병이 깊어지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돈은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한 느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병원비는 낼 수 있지만 스스로 걷고 먹고 움직이는 자유를 사올 수는 없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의 자유도 함께 흔들립니다.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하루를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존엄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생활을 남에게 맡겨야 하는 순간, 아무리 자식이 효성스럽다 해도 마음속에는 무력감과 상처가 생깁니다. 도움을 받는 일이 반복되면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입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래 아픈 부모 앞에서는 효자도 지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긴 돌봄은 누구에게나 체력과 마음을 소모시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쌓이고 피로는 압박이 되며 그 압박은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아픈 사람도 그것을 느낍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병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일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자 가족에 대한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하고 정신이 맑으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식도 과도한 걱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병의 무게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자신을 위한 복이면서 동시에 가족에게 주는 조용한 선물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늙어서야 시작한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오랜 세월 쌓여 만들어집니다. 지나치게 먹지 않고, 잠을 아끼지 않고,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마음을 너무 흔들리게 두지 않는 일입니다. 너무 평범해 보이는 이 습관들이 결국 노년이 편안할지 힘겨울지를 나눕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래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합니다. 젊을 때 건강을 팔아 돈을 벌고 늙어서
돈으로 건강을 다시 사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잃은 것은 온전히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프고 나서야 깨닫지 않습니다. 아직 아프지 않을 때부터 지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것은 명예도 재산도 아닙니다. 이 몸 하나, 이 마음 하나입니다. 몸이 아직 건강하고 정신이 아직 밝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줄 가장 충실한 친구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유를 지키는 것은 노년에 가장 오래가는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걸을 수 있을 때 걷고, 먹을 수 있을 때 가볍게 먹고, 쉴 수 있을 때 쉬십시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을 돌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마지막 존엄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노년을 단단하게 살려면 스스로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반평생을 지나고 얻고 잃는 일을 충분히 겪고 나면 사람은 한 가지 단순하지만 깊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장 단단한 의지처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안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에게 기대고, 친구에게 기대고, 기회에 기대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기만을 기다린다면 언젠가 큰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차갑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자라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자기 책임을 집니다. 배우자는 끝까지 함께할 수도 있지만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세월이 갈수록 하나둘 멀어집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은 바깥 세상보다 자기 자신과 더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스스로를 붙들 힘이 없다면 외로움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로워진 뒤에야 독립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합니다. 돈과 건강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도 준비합니다. 혼자 있어도 공허하지 않게 사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보면서도 서럽지 않은 마음을 기릅니다. 작은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아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법을 익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참 평온하게 삽니다. 그들에게 슬픔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슬픔이 자신을 끌고 다니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마음과 다르더라도 깊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안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임을 압니다. 이것이 노년의 진짜 자립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버팀목이 된다는 것은 고립되거나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바탕입니다. 의존하지 않을 때 사랑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얽매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누군가를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대어야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가볍게 아낄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나 자신을 지탱할 수 있을 때 남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설 줄 아는 노인은 자연스럽게 차분한 기품을 갖습니다.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고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깥의 바람이 크게 불어도 마음 안쪽은 조용한 호수처럼 유지됩니다. 노년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힘을 잃는 것입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고, 아직 자신의 결정에 책임질 수 있다면, 삶이 단순하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스스로의 버팀목이 되는 것. 그것은 노년의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노년은 너무 부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돈과 건강이 너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평생을 돌아볼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가볍게 살아갈 만큼 충분한가입니다. 젊을 때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세월을 겪은 사람은 압니다. 노년에는 너무 많은 것보다 부족하지 않은 것이 훨씬 큰 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거대한 재산을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끼니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약을 살 때 망설이지 않아도 되며, 작은 필요를 말할 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돈이 늘 머리 위에 걱정이 아니라 삶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의 안정만 있어도 마음은 많이 편해집니다.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느낄 때 예민해지고, 늘 쫓길 때 관계도 거칠어집니다. 건강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도 완전히 병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아직 어느 정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으며, 아침 햇살과 따뜻한 밥상과 조용한 대화를 누릴 힘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아직 쓸 수 있다면 인생에는 여전히 즐거움이 남아 있습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산책할 수 있는 다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입,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신. 이것이 노년의 큰 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친 풍요를 깬기보다 균형을 깼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완전히 희생하지 않고, 건강을 핑계로 아무 준비 없이 살지도 않습니다. 돈과 건강은 사람의 두 다리와 같습니다. 한쪽이 너무 약하면 멀리 가기 어렵고, 한쪽으로 기울면 결국 균형을 잃습니다. 평생 돈만 챈다가 건강을 잃는 사람도 있고,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노년의 부족함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미리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아쉬움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충분한가에 있습니다. 먹을 만큼 충분하고, 살 만큼 충분하고,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만큼 충분하며, 나만의 작은 공간을 지킬 만큼 충분하면 됩니다. 충분함을 알면 마음은 자연히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불필요한 욕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쫓느라 남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마음으로 노년에 들어선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서두르지 않고, 겁내지 않고, 헛된 욕망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멈출 때를 알고,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은 내려놓을 줄 압니다. 결국 인생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겨루는 경주가 아닙니다. 무엇이 나에게 충분한지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노년은 피곤한 마지막 구간이 아니라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국 품격과 마지막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명예도, 경쟁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증명하려는 욕구도 서서히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품격입니다. 그 카니말, 노. 그 품격은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두 가지. 돈과 건강에 의해 크게 지탱됩니다. 젊을 때는 참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사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힘 없이 계속 내어주기만 한다면 그 대가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의 상처입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노인은 쉽게 수동적인 위치에 놓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과 판단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자신의 요구를 작게 줄여야 합니다. 의존이 커질수록 목소리는 작아지고 존재감도 흐려집니다. 반대로 손에 작은 저축이 남아있고 몸이 아직 스스로를 돌볼 정도로 건강하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습니다. 큰 소리칠 필요도 없고 자신을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은 느낍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져 온 사람이구나. 그것이 말없는 위엄입니다. 평생 자신을 함부로 방치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운입니다. 돈을 지킨다는 것은 쌓아두기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권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무조건 오래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날들을 지릿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사람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노년과 싸우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노년을 품격 있게 지나갑니다. 더 귀한 것은 내가 단단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식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은 오랜 돌봄의 압박에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더 오래 순수하게 남습니다. 때로 가장 깊은 사랑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지 않도록 나를 미리 돌보는 것입니다.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나 자신도 괴롭히지 않는 것. 이것이 노년의 깊은 배려입니다. 노년은 저녁 노을과 같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그 노을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눈부시게 강하지는 않지만 오래 바라보고 싶은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맞이한 노년은 차갑고 급하게 저무는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지켜왔는가에 있습니다. 돈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러소 사실은 자기 절제와 깨어있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지킨 사람은 생활의 안정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과 마음의 평안도 함께 얻습니다. 마지막 행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곁에 있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억지로 비위를 맞추지 않고 자기 삶을 부끄럽지 않게 지키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의 생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삶은 긴 여정입니다. 끝에 남는 것은 우리가 한때 가졌던 것들이 아닙니다. 각 시기를 어떻게 지나왔는가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고요히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삶의 진짜 가치를 가장 또렷하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과 의존과 후회 속에서 늙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차분함과 자립과 평안 속에서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해온 준비와 선택의 차이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지키는 것은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의존하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에게 짐이 되지 않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안심이 올라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삶도 자연히 가벼워집니다. 자식은 사랑할 수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도울 수 있지만 끝까지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함께하는 존재는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가능할 때 조금 천천히 살아보십시오. 조금 더 멀리 생각하고 건강을 지키고 미래를 위해 조금씩 남겨두고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십시오. 이것은 단지 노년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 전체에 평안을 심는 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년은 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 지으며 가볍게 살 수 있고 삶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평안은 돈과 건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생각의 맑음, 행동의 절제,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아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돈과 건강을 가지고도 마음이 흔들리면 삶은 여전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마음이 바르게 서 있으면 노년은 훨씬 가볍습니다. 결국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그 재산을 다룰 마음입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실수는 모든 기대를 다른 사람에게 거는 일입니다. 오래 살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삶에서 가장 큰 아픔은 물질의 부족보다 잘못 놓은 기대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관심받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도 커집니다. 이때 자식이나 주변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면 그 기대는 보이지 않는 덫이 되어 삶의 품격을 조금씩 흔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합니다. 자식을 키우고, 결혼시키고, 어려운 때마다 도와줍니다.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식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겠지.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의존으로 변하는 순간,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Now, 삶은 우리의 기대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자라면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책임도 생기고, 압박도 생기고, 자기 가정의 문제도 생깁니다. 부모를 향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할 시간과 에너지가 예전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전화를 조금 덜 하거나, 자주 찾아오지 못하거나, 말투가 예전 같지 않으면 마음속에 버림받은 느낌이 생깁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깊습니다. 실망은 곧 원망이 되고, 원망은 서러움이 되며, 서러움은 이름 붙이기 어려운 외로움으로 쌓입니다. 문제는 자식이 반드시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버티고 있을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눈에는 그 모든 부족함이 관심 부족으로 보입니다. 세대 사이의 가장 큰 간극은 사랑의 유무가 아니라 기대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옛 사람들은 남에게 구하기보다 자신에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노년에는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내 행복을 다른 사람의 손에 전부 맡기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만 사랑을 유일한 지지대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식의 관심을 고맙게 받되 요구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할 때 기뻐하되 혼자 있는 시간도 잘 살아냅니다. 그런 사람은 노년에도 존경스럽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활을 정리하고 작은 기쁨을 찾아냅니다. 꽃을 돌보고 책을 읽고 걷고 친구와 편안히 대화합니다. 자식이 오면 기쁘게 맞이하고 바쁘면 조용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기대가 아니라 내면의 충분함으로 삽니다. 기대가 줄어들 때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자식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보여주기를 계속 요구하는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작은 일까지 기억하고 비교하고 계산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자신도 괴롭고 자식도 부담을 느낍니다. 사랑은 남아 있어도 그 사랑 위에 압박이 쌓이면 관계는 조용히 마모됩니다. 올바른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물러나는 것입니다. 자식이 성장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계속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 주는 것입니다. 노년에도 감정적으로 남에게 기대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삶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돈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마음의 주도권이 밖에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이 얼마나 효도하느냐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단단히 서 있는가입니다. 내면이 단단하면 매달리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많은 의지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의지처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외로움이 두려워 맞지 않는 사람을 붙잡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여러 이별을 경험합니다. 친구는 줄어들고, 가까운 사람은 떠나고, 자식은 자기 삶으로 바빠집니다. 그 빈자리는 마음을 시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라도 곁에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충분히 깨어 있지 않으면 외로움이 잘못된 관계로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외로움 때문에 아무 관계나 붙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낍니다. 이용하려는 그래도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관계를 유지합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의 존재는 때로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듭니다. 가장 아픈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마음이 버려진 느낌이 들 때 옵니다. 진심을 주었는데 가볍게 대하고, 믿음을 주었는데 이용당하고, 마음을 열었는데 소홀히 여겨질 때 그 상처는 단순한 외로움보다 깊습니다. 노년의 관계 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질입니다. 진심 어린 한 사람은 이익 때문에 드나드는 10사람보다 훨씬 귀합니다. 현실에는 감정을 이용하는 관계가 적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 다가오고, 일을 부탁하기 위해 가까운 척하고, 돌봄이나 편의를 얻기 위해 친밀함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한쪽으로만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문제는 상대만이 아닙니다. 내가 외로움 때문에 스스로의 경계를 낮추었는가도 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로움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입니다. 누구도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웁니다.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식물을 돌보고, 조용한 시간을 즐깁니다. 어느 순간 혼자라는 것이 반드시 고독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가장 자기 자신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고요하게 혼자 있는 것이 어지러운 사람들 속에서 마음이 흐려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관계가 많지 않아도 진심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시끄럽지만 거짓된 관계보다 조용하지만 깊은 관계가 낫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빈자리를 채우려는 마음이 줄어들 때 사람은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누가 내 삶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더 분명히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매달리지 않는 사람은 더 매력적입니다. 부족함과 결핍으로 사람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충분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인연은 더 건강합니다. 반대로 외로움 때문에 아무나 붙잡으면 스스로를 약한 자리에 놓게 됩니다. 쉽게 휘둘리고, 쉽게 상처받고, 스스로의 존엄까지 양보하게 됩니다. 노년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사람에게 나를 맡기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적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적게 기대하고, 적게 의존하고, 적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적음이 오히려 더 큰 평안을 열어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누가 곁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을 때도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동행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잘못된 사람에게 존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과거를 놓지 못하는 일입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멀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기억은 세월이 지나도 마음 안에 남아 사람을 붙잡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때로 그것은 마음을 묶는 보이지 않는 줄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놓지 못해서 현재를 잃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광을 놓지 못합니다. 한때 존중받고, 인정받고, 영향력이 있었던 시절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러나 현재는 달라졌습니다. 역할이 바뀌고, 자리도 바뀌고,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에는 늘 허전함과 불만이 남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합니다. 오래전의 말 한마디, 배신, 상실이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는 어제 일처럼 살아 있습니다. 과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제자리에 두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하고 배우고 감사할 대상이지 매달려 살아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며 걸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붙잡을 줄 알았다면 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임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각 단계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압니다. 젊음에는 열정이 있고 중년에는 경험이 있으며 노년에는 통찰이 있습니다. 과거의 것만 붙잡고 있으면 현재가 주는 선물을 잃습니다. 현재만이 실제로 내 손에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년에도 가볍게 삽니다. 과거의 성취를 끝없이 반복하지 않고 오래된 원망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억이 자신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말합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열이 다만 생각 속에서 계속 반복되며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사람은 예민해지고 쉽게 화를 내고 주변과 멀어집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현재의 사람들에게도 과거의 그림자를 던지게 됩니다. 내려놓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강함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똑바로 마주해야 하고 완벽하지 않았던 삶을 받아들여야 하며 무거운 짐 없이 다시 걸어갈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 기억들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가입니다. 어떤 기억이 미소를 주면 간직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기억이 매번 마음을 찢는다면 이제 조용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남은 길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은 긴 여행과 같습니다. 각 시기는 하나의 길목입니다. 앞선 길목의 짐을 계속 들고 가면 뒤로 갈수록 지칩니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짐이 아니라 더 가벼운 걸음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가장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기억이 감정을 지배하게 두지 않으며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날들을 가장 온전히 살아냅니다.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평안은 지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돈만 충분하면 삶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돈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돈이 마음의 평안을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 재산도 있고 저축도 있고 먹고 사는 걱정도 크지 않은데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단단한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외부 조건이 좋아도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돈이 있는데도 늘 잃을까 두렵습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누가 내 것을 노릴까 의심합니다.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럼 누리지도 못하고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마치 보물을 지키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그 보물 때문에 단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매일 통장을 확인하고 작은 지출에도 불안해하며 자식마저 의심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태도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집착이 됩니다. 삶이 누림이 아니라 방어가 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아주 부유하지 않아도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무엇보다 충분함을 압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나치게 뜯지 않으며 얻고 잃음에 마음을 무겁게 두지 않습니다. 차이는 돈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사람은 사물을 분명하게 봅니다. 언제 지켜야 하고 언제 써야 하며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판단이 흔들립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누릴 것이 있어도 누리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 걱정을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지킬 걱정을 합니다. 둘 다 걱정 속에 산다면 어느 쪽도 진정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마음이 평안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이 복입니다. 이 단순한 말은 한평생을 겪어본 뒤에야 깊이 이해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바깥 변화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삶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차분함이야말로 노년에 가장 필요한 힘입니다. 돈만 모으고 마음을 닫지 않으면 사람은 부유해도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믿을 사람은 없고 통장에는 숫자가 있지만 마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즉 평안을 잃게 됩니다. 돈을 바르게 보는 사람은 돈을 무시하지도 않고 돈을 신처럼 섬기지도 않습니다. 돈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필요할 때 쓰고 아껴야 할 때 아낍니다. 낭비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움켜쥐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균형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볍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필요가 줄면 압박도 줄어듭니다. 얻고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줄면 마음은 자연히 안정됩니다. 돈은 수단이고 마음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가지가 아무리 무성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하면 많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돈만 지키지 않습니다. 마음도 지킵니다. 진짜 보호해야 할 것은 밖의 재산만이 아니라 안의 평안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오래 살 뿐 아니라 가볍게 살고 깊게 살고 남은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갑니다. 자존감이 닳아 없어지면 삶의 가치도 흐려집니다. 노년의 가장 깊은 아픔은 단순한 물질,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언제나 외부 환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자기 존엄을 조금씩 양보하고 경계를 낮추고 스스로를 작게 대하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 거절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있습니다. 자기 존엄을 지키는 사람은 선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외로움 때문에, 감정 때문에, 혹은 무엇인가를 잃을까 두려워 그 선을 낮추기 시작하면 자존감도 조용히 달아갑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무시당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받고 싶어서 마음이 불편한 부탁까지 다 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조심하며 자기 의견을 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오래 쌓이면 사람의 안쪽을 약하게 만듭니다. 한번 자기 경계를 낮추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더 쉽게 양보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상하면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위선은 선택하지 못하며 자꾸 다른 사람의 판단에 기대게 됩니다. 의존이 커질수록 더 쉽게 흔들리고 흔들릴수록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위험한 반복입니다. 돈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자존감이 닳아있으면 마음은 공허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이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관계가 눈치를 보는 자리처럼 변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남에게도 그렇게 대접받기 쉽습니다. 내가 나를 낮게 여기면 상대도 나를 쉽게 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드시 상대가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관계는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태도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은 특별히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묵직한 기운이 있습니다. 거절할 때 거절하고 거리를 둘 때 거리를 두며 자기 공간을 보호할 줄 압니다. 그 조용한 선이 존엄을 만듭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고집스럽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드러움과 단단함의 균형입니다. 줄 때는 주되 나를 잃지 않고 맞출 때는 맞추되 원칙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양보해야 하는지 알고 언제 서 있어야 하는지도 압니다. 작은 이익이나 순간의 정 때문에 자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선택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가족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자존감 있는 노인은 자식에게 압박을 주지 않고 남을 힘들게 하지도 않지만 자기 자신을 함부로 낮추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합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다른 사람은 두 극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지나치게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상대는 아무 뜻 없이 한 행동에도 깊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삶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도 자존감을 지키면 사람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돈과 건강만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존엄도 소중한 자산처럼 지킵니다. 자존감을 잃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삶의 의미가 흐려집니다. 자존감을 지킨다는 것은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품격을 지킨다는 것은 고개 숙이지 않고 억지로 맞추지 않고 자기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압니다. 오래 살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언제나 패배도 아닙니다. 때로는 제때 물러나는 것이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에 이르면 자신을 지키는 힘은 더 이상 남보다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멈출 곳을 알고
물러설 때를 아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 사람은 결정하고 이끌고 통제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삶의 단계가 바뀌었는데도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가족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 계속 관여하고 싶어 합니다. 손주를 어떻게 키울지, 돈을 어떻게 쓸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조언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관심이고 경험이며 책임입니다. 그러나 자식 세대에게는 간섭과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성장했다면 가장 좋은 도움은 계속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 걷게 두는 것입니다. 각 세대는 자기만의 환경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맞았던 답이 그들에게도 반드시 맞는 답은 아닙니다. 억지로 적용하려 하면 도움은커녕 관계만 긴장됩니다. 물러난다는 것은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고, 간섭하기보다 관찰합니다. 필요할 때만 조언하고, 조언한 뒤에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절제가 말의 무게를 키웁니다. 자주 말하는 사람의 말은 가벼워지지만, 필요한 때에만 조용히 말하는 사람의 말은 오래 남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야 할 논쟁보다 지나쳐야 할 논쟁이 더 많습니다. 옳고 그름을 끝까지 가려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클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중심에 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항상 눈에 띄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뒤에 서 있어야 더 잘 보입니다. 조용히 물러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하늘은 높고 바다는 넓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을 때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물러남은 약함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충분히 겪고 충분히 아파본 사람만이 압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합니다. 물러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긴장합니다. 모든 것을 고치고, 조정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사람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는 화를 내고, 실망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은 삶을 다르게 봅니다. 모든 일이 내 몫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붙잡고 나머지는 흐르게 둡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지킵니다.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관계의 조화를 지킵니다. 노년의 귀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가볍게 살 수 있느냐입니다. 때로 그 가벼움은 더 애쓰는 데서 오지 않고 제때 멈추는 데서 옵니다. 적게 살되 깊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경험을 갖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뒤쪽으로 갈수록 알게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이 때로 피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적게 살기를 배웁니다. 적은 욕구, 적은 기대, 적은 얽매임 속에서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적게 산다는 것은 부족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것을 남기고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방 안에 값비싼 물건이 가득해도 너무 많으면 답답합니다.
중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면 공간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관계, 너무 많은 걱정은 마음의 방을 좁게 만듭니다. 중년과 노년에 들어서도 모든 것을 계속 쌓으려 하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의미가 사라진 관계를 붙잡고, 부정적인 생각을 오래 보관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이미 길어진 여행의 짐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후반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비교를 줄이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세상도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욕구가 많을수록 번뇌도 많습니다. 많이 원하면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얻을까 걱정하고, 어떻게 지킬까 걱정하고,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줄이면 그렇게 많이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끝없는 경쟁에 끌려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기준에 자신을 맞추느라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적게 산다는 것은 삶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적게 살수록 더 깊게 살 수 있습니다. 바깥의 자극에 덜 흩어지면 사람은 안쪽으로 돌아옵니다. 조용한 아침, 따뜻한 차 한 잔, 편안한 대화, 작은 산책처럼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큰 즐거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삶의 깊이는 큰 사건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순간을 제대로 느끼는 데서 옵니다. 깊게 사는 사람은 많은 즐거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느낍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삶을 느낄 수 있고, 화려하지 않아도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단순하지만 밋밋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더 많은 것을 찾는 사람은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가져도 부족하고, 더 이루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감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부족감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적게 사는 법은 자유를 줍니다. 너무 많은 물건과 관계와 기대에 묶이지 않으면 나에게 맞는 삶을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체면 때문에 계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자기답게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더 이상 함부로 낭비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놓을지 아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함은 지혜의 가장 높은 모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겪고 이해한 뒤에 더 복잡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 상태입니다. 인생은 무한히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끝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적게 갖지만 깊게 삽니다. 그때 마음은 넓어지고 삶은 더 고요하고 진실해집니다. 차분한 기품은 후반의 운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어떤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숫자로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삶의 흐름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중 하나가 기품입니다. 중년과 노년에 이르면 차분한 기품은 돈이나 명예보다 더 귀한 무형의 자산이 됩니다. 기품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비싼 옷이나 화려한 말솜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생각하는 방식,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기 자신을 다루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차분한 기품을 가진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안정감을 줍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공간은 이상하게 덜 소란스럽고 곁에 있는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젊을 때는 감정에 쉽게 끌립니다. 기쁘면 많이 말하고, 슬프면 하소연하고, 화가 나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모든 감정을 드러낼 필요는 없고, 모든 반응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과 행동 사이에 작은 틈을 둡니다. 그 틈이 바로 차분함입니다. 그 틈 안에서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차분한 사람에게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슬프고, 기쁘고, 화가 납니다. 다만 그 감정이 행동을 끌고 가게 두지 않습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고, 작은 일에 마음 전체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한 박자 늦게 봅니다. 그 한 박자가 갈등을 줄이고, 실수를 막고, 관계를 지켜줍니다. 특히 노년에는 불필요한 다툼에 쓸 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분함은 삶을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차분함이 부족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별일 아닌 말에도 화를 내고, 평범한 상황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지치고 주변 사람도 힘듭니다. 아무도 늘 긴장된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수련의 결과입니다. 충분히 겪고 나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차분한 기쁨의 한 표현은 적은 말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은 필요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적게 말하되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차분한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살고, 조용히 일하지만 오히려 그 태도가 사람들에게 존중을 줍니다. 노년의 기품은 후반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차분한 사람은 가족 관계가 부드럽고 자식들이 곁에 있을 때 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주변의 공기는 가볍고 편안합니다. 반대로 기품을 잃고 작은 말에도 흔들리면 노년은 무거워집니다. 사소한 부딪힘이 큰 갈등이 되고 의도 없는 말도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멀어지고 자신은 왜 혼자가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존중을 구하지 않아도 존중을 받습니다. 그가 사는 방식 자체가 가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고 건강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길러온 기품은 마지막까지 사람을 지켜줍니다. 그것은 자산이자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돈과 건강만 지키지 않습니다. 안쪽에 차분한 기운을 기릅니다. 안이 고요하면 바깥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복은 깨어있는 정신입니다. 인생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가장 큰 복은 돈이 얼마나 많은가도 아니고 얼마나 오래 사는가도 아닙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깨어 있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이 흐려지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약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음은 기억력만 뜻하지 않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보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며 남의 말에 쉽게 끌려가지 않는 힘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쉽게 믿지도 않지만 무조건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속지 않으려 하면서도 마음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지나친 낙관과 지나친 불신 사이에서 균형을 지킵니다. 그 균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해집니다. 중년과 노년에 이르면 몸의 힘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판단의 맑음은 더 중요해집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 성급한 결정 하나, 잘못 놓은 믿음 하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판단이 흐려져 해로운 관계에 끌려갑니다. 감정이나 돈을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달콤한 말에 속아 평생 모은 것을 잃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을 보지 못한 채 계속 잘못된 선택을 반복합니다. 반대로 깨어있는 사람은 단단합니다. 겉으로 번쩍이는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수가 간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무엇이 자신에게 맞는지 압니다. 이런 분명함이 많은 위험을 막아줍니다. 깨어 있음의 중요한 표현은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탐내지 않고 자기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무리하게 옳지 않으며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오래 지켜온 안정감을 내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고집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면 돌아섭니다. 멈추는 것은 때로 앞으로 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용기가 사람을 지켜줍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깨어있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쁠 때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슬플 때 끝없이 가라앉지 않으며 화가 날 때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감정은 잠시지만 결정은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깨어 있음은 자신을 보호할 뿐 아니라 관계도 지켜줍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면 상처 주는 말을 덜하게 되고 불필요한 행동도 줄어듭니다. 관계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깨어있지 못하면 사람은 극단으로 흐릅니다. 너무 쉽게 믿거나 너무 심하게 의심합니다.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지나치게 비관합니다. 그런 마음은 자신도 지치게 하고 주변도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돈과 건강을 지키려 애쓰지만 정신의 맑음을 지키는 일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음이야말로 나머지를 지키는 바탕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돈도 잃기 쉽고 건강도 해치기 쉽고 관계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남을 이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기려면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약점을 보고 내 감정을 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아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복은 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닙니다. 생각이 아직 밝고 선택할 힘이 남아있는가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삶은 아직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돈과 건강과 관계만 지키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을 맑게 지킵니다. 바깥의 흔들림이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고 순간의 감정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도 대신 줄 수 없고 본인이 지키는 만큼만 남는 큰 복입니다. 충분함을 알고 멈출 줄 아는 것이 한평생의 평안을 결정합니다. 인생을 거의 다 지나와 보면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이 애쓴다고 반드시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붙잡는다고 더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은 꽉 쿵수록 더 피곤하고 어떤 것은 쫓을수록 더 멀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두 가지를 배웁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과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은 꿈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한계와 상황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크게 꿈꾸고 실패도 해보고 무언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과 노년에 들어서도 계속 부족하다는 마음으로만 살면 끝없는 불안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미 살만한 집이 있고, 자식도 자랐고, 생활도 유지되는데, 마음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다시 비어 보입니다. 반대로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아직 없는 것을 보며 한숨 쉬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귀하게 봅니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먹고 살 만큼 충분하고 작은 기쁨을 누릴 만큼 충분하고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만큼 충분하면 그것도 큰 행복입니다. 충분함을 아는 마음은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멈출 줄 아는 것은 그보다 한층 깊은 지혜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더 달립니다. 아직 내려놓을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멈춘다는 것은 돈을 더 벌지 말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다툼을 멈추고, 지치게 하는 관계를 멈추고,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제때 멈출 때 사람은 스스로를 풀어줍니다. 많은 사람은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멈출 줄 몰라 괴롭습니다. 계속 책임을 더 지고, 걱정을 더 얹고, 기대를 더 쌓습니다. 결국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거워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더 일찍 멈췄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인생은 그릇과 같습니다. 계속 붓기만 하면 언젠가 넘칩니다. 넘칠 때는 귀한 것까지 함께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춤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은 건강도 지키고 마음도 지킵니다. 무리하지 않으니 몸이 쉴 수 있고, 지나치게 끌려가지 않으니 마음도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귀한 것은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가볍게 살려면 반드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제때 멈추는 사람만이 멀리 갑니다. 쓸데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무의미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함을 알고 멈출 줄 알면 더 이상 욕심과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남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 외부의 기준을 푼느라 자신을 소모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깊은 자유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 깨달음이 남은 생을 후회 없이 가볍게 그리고 평안하게 이끌어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사람은 알게 됩니다. 삶은 이기고 지는 경주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배우는 여정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지키고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은 내려놓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돈 부족이나 외부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을 잃는 일입니다. 남에게 기대다 마음을 잃고 잘못된 관계를 붙잡다 존엄을 잃고 과거를 놓지 못해 현재를 잃고 이유 감정에 끌려 판단을 잃는 일입니다. 돈과 건강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면 삶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마음, 차분한 기품, 적게 살되 깊게 사는 태도, 제때 물러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사람은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은 반드시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단하면 됩니다. 남보다 나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이 서고 생각이 밝으면 하루하루가 조용한 복이 됩니다. 마지막에 가장 귀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얼마나 나답게 남아있는가입니다.
상황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남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않고,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해가 도구를 결합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조금 조정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느리게 가도 방향이 바르면 평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노년은 두려운 마지막이 아니라 삶이 가장 깊게 가라앉는 아름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고, 더 이상 남과 다투지 않으며, 마음 안에 고요와 지혜와 자유가 남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자신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삶이 여러분에게 조용한 평안으로 응답할 것입니다.